예산 용어 이해하기 첫 번째는 학교 회계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 연도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 것과는 다르게 학교 회계는 학사 일정에 맞추어 회계 연도가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회계는 수입 기준이 되는 세입 예산과 지출 기준이 되는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립 전 예산 편성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액 전부가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보내는 목적사업비가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시스템상에서 차기 추경 예산에 자동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목적 사업비인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원가 통계 비목과 목별 통제입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을 분류한 것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예산 통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한 개 세부 사업에 여러 개의 원가 통계 비목이 있는 경우 각각의 목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분 기준으로 인건비, 학교 운영비, 업무 추진비, 시설비, 비품 구입비 목은 서로 잔액을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잔액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 운영비 20만 원, 비품 구입비 20만 원, 업무 추진비 1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용품 구입, 교육 운영비 목이죠. 25만 원 품위가 안 됩니다. 교육 운영비 잔액이 20만 원 뿐이고 다른 목들이 목별 통제를 받는 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구입도 비품 구입비죠. 21만 원 품위가 안 됩니다. 왜죠? 비품 구입비 잔액이 20만 원 뿐이고 다른 목들이 목별 통제를 받는 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가 통계 비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죠. 공무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강사 수당, 보결 수당 같은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경조사비, 교직원 협의회비, 교과 협의회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죠. 또 사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목적 사업비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비품 구입비는 책걸상, 사물함, 컴퓨터 등 대략 10만 원 이상이고 단연간 사용하는 물품들, K-에듀파인 물품 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비는 대부분 교육활동 경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예산 집행 이해하기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집행은 예산 편성, 사업 담당자의 품위 요구, 계약이나 주문 등 원인 행위, 납품과 검사 검수, 업체의 대금 청구, 지출 결의 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씩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표적으로 본예산, 성립전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편성하는 기본적인 학교회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립전 예산은 목적사업비 배정 시에 수시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가 교부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통상 5월에서 9월, 12월에서 2월,
1년에 2, 3회 정도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품위 요구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품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 예산의 세부 항목 금액 범위 내에서 품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자 권한을 받아야 예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이 안 보이신다면 사업 담당자 권한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있는데요. 예산 집행에서는 예산 현액이 더 중요합니다. 예산 현액에는 올해 편성한 예산액 더하기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전년도 이월금을 올해 예산보다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2학기 사용분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6월 말까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놓았다가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다음은 원인 행위입니다. 원인 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인데요.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버스를 타거나 계약서를 쓰는 행위들이 다 원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품위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원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주문하고 사후에 품위하시면 안 됩니다. 품위, 원인 행위, 지출은 시간의 흐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검수입니다. 물품인 경우 납품이 완료되면 검사, 검수를 하게 됩니다. 품위하신 분이 물건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주문 사양에 맞는 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검수는 손상된 물건은 없는지, 납품 수량에 맞게 납품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물품은 사업 담당자가 검사, 검수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고요. 비품이라든가 고가 제품인 경우는 여러 명이 함께 검사, 검수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본인이 담당하는 학교회계 사업 예산을 K-에듀파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회계, 사업관리, 사업관리 카드, 사업관리 카드 예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화면과 같은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산출 내역에 따른 원가 통계 비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현액 상세를 누르시면 본예산, 추경예산, 확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미술교과 운영 세부 항목에는 2023년 12월 5일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서 2024년 2월 13일에 본예산으로 310만 원이 확정됐네요. 품위 상세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당 세부 항목에서 품위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건을 품위하셨네요. 2건은 진행 상태를 보면 원인 행위까지 완료되었고, 1건은 품위 결제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 제목 관련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이 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 똑같은 제목이죠. 10만 4천 원짜리가 뭔지 65만 9천 원짜리가 뭔지 생각나면 좋겠지만 이거 조금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으면 구분이 어렵겠죠. 그래서 예시처럼 중요 물품을 넣어서 1학기 미술과 유아물감의 사종 구입이라고 적어주면 제목만 가지고도 구분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실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 상세를 누르면 3건 중 원인행위 완료된 2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나 할인 등에 의해서 품위 금액보다 약간 적게 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세부사업 예산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시려고 한다면 원인행위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출 상세를 누르시면 원인행위 2건이 지출 결의까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조회 화면을 활용하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현재 품위 진행 상황과 원인행위 된 정확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인데요. 학생 식비, 학생 간식비, 강사 수당, 원고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식비는 일식당 11,000원, 간식비는 하루 3,000원으로 품위하시면 됩니다. 강사 수당은 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요. 최초 2시간과 그 이후 초과 시간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같이 일반 강사 2호인 경우에 3시간 강의를 했다면 최초 2시간은 시간당 10만 원, 세 번째 시간부터는 시간당 5만 원, 그래서 25만 원이 강사 수당이고요. 2시간 강의를 했다면 시간당 10만 원씩 20만 원이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보시면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강사 구분에 따라 대상, 2시간 이하 단가와 2시간 초과 단가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고료는 PPT인지 일반 문서인지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만원과 14,000원으로 다르고요. 시간당 3매까지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PPT로 3시간 강의인 경우에는 시간당 3매니까 3만원, 3시간 강의니까 최대 9만원을 강사 수당과 별도로 원고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 중에서 학생 인솔 시 일비는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스쿨버스, 전세버스 같이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 실시 전 시간의 결제를 받고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 지도교육 같은 곳에 시간에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국내 여비 2호 기준으로 일비는 25,000원, 식비는 25,000원 정액 지급이고요.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 정산이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비 식비만 지급받게 됩니다. 증빙 서류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적 사업비 성립 전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사업비가 배정되었을 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사업비 배정 및 교부 공문이 옵니다. 목적 사업비는 스포츠 클럽 운영이라든지 틈새 공간 물품 구입, 학교 폭력 예방, 금연 실천 학교 등등이 있겠죠. 두 번째로 목적 사업비를 해당하는 세부 사업에 연결해주고 사업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어느 예산에 연결할지
또 신규 사업인 경우는 행정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립 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내부 결제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나 엑셀 서식에 작성하시거나 내부 결제 본문에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행정실에서 시스템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자 담당자를 선생님으로 지정해주면 해당 세부 항목에 예산이 보이게 되고 품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 시에는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00만 원 곱하기 1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을 산출 내역에 적어줘야 합니다. 산출 내역에 적을 수 없다면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어떻게 쓸지 사용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되겠죠. 산출 내역을 작성하실 때는 원명회 순서로 작성합니다. 10,000원, 50명, 2회. 해당 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명이 없을 경우에는 세부 항목을 새로 만든 후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비품을 구입할 건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것인지 일반 교육 운영비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원가 통계 비목을 정확히 구분해서 작성해 줍니다. 내부 결제 예시를 보면 스포츠 클럽 활동비 성립 전 예산 요구네요.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대우를 첫 줄에 적어줍니다. 2번 내용을 보면 차기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라는 내용이 있죠. 원칙은 차기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목적 사업비가 급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기 추경까지 기다리면 적기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을 잘 작성했고요. 산출식도 원명회로 잘 기록해 줬네요. 목적 사업비는 집행 후에 정산이 필수입니다. 집행할 때부터 정산을 염두에 두고 자체 예산이나 다른 목적 사업비와 집행 잔액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세부 항목 안에 여러 개의 목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정산에 유리하겠죠. 집행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회계연도 말에 도교육청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능하면 목적 사업비는 전부 다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일반 업무 추진비와 구별되도록 사업 추진 업무 추진비에 편성해 줍니다. 사업 공문이나 지침을 잘 확인하셔서 편성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